안녕하세요. 자료 해석 실전 문제풀이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예제처럼 우리가 평균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정답도 찾아보시고요. 하단에 정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말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풀이 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답을 구분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풀어보고 제가 설명을 이제 할 테니까 풀이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A에 들어갈 값을 찾는 건데, 좌측에 나와 있는 5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문제에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죠. 반올림을 하라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반올림을 하라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뒤쪽에 제가 예제로 준비를 해 놨는데요. 요게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도 풀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요소는 문제 풀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단서가 들어간 지금 이 해당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의 평균을 구할 때 깔끔한 자연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몇 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을 이제 구해 볼 건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한 숫자들 몇 개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직접 계산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이런 문제처럼 숫자가 조금은 복잡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더해야 하는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을 계산하는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덧셈을 하는 그 일 자체가 좀 번거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식은요.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음, 어떤 식으로 가평균을 설정하고 또 가평균을 설정해서 계산을 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을 봅시다.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이 문제에 따라서는 간격이 좁게 나올 수도 있고 좀 아니면 숫자들의 간격이 조금 이렇게 멀찍멀찍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조금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겠죠.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할까?'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선지 1 번이랑 2번 같은 경우 특히 숫자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선택지 간의 간격이 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푼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평균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자, 지금 선택지 1 번이랑 2 번을 보면은 차이가 지금 114 차이 나죠? 자, 그러니까 36,000 얼마 정도 되는 이런 값에서 114라는 요 차이는 비율로는 1%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즉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이 대개 지금 36,000 근처에 다 있고 넘는 것도 37,500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선지에 있는 숫자에서 3,600을 다 이렇게 제거해 보세요. 제거해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1 번은 267, 2 번은 381, 3 번은 588.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평균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36,00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제거해 놓고 보면
똑같이 이제 114 차이가 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어때요? 만약에 2번이 답이라면 114 차이라는 거는 비율로는 뭐 30% 또는 뭐 한 20%요 정도의 차이죠. 대략 30% 정도 되는데 30%나 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오차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죠, 비율상. 그러니까 똑같이 114 차이지만 이거를 36,267과 36,381의 차이로 볼 거냐, 아니면 36,000을 다 제거하고 267과 381의 차이로 볼 거냐 라는 이런 관점의 차이로 허용되는 오차의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6,000이라는 걸 이렇게 소거하고 평균을 구할 때 오차가 크게 생기더라도 여기서 봤듯이 30% 이상의 차이가 이제 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허용이 되겠죠. 한번 제가 풀어 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는 가평균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가평균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가평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평균들과의 차이를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구하기 적당한 숫자, 그러니까 뭐 뺄셈 하기에 좋은 숫자, 편한 숫자로 이렇게 고르면 되고, 뭐 그렇지 않다면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을 참고해서 선지에 있는 숫자들이 지금 보면 대개 36,0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가평균을 우리가 36,000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가운데에 해당하는 수가 36,500이잖아요. 그럼 36,500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36,000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을 한다면 36,500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일단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를 하냐? 자, 볼게요. 지금 제가 이 5월달 우리가 평균 계산해야 되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36,000과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평균 그리고 뭐 이 문제로 치면 전체가 5개니까 얘네들 각각의 그 자료값 있죠. 요 자료값과 가평균의 차이. 자, 요거를 이렇게 다 더해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6,000을 이미 깔고 시작한다라는 건 요 가평균 부분에 36,000을 깔고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부분 계산을 통해서 267이냐 381이냐 요것만 구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걸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적당히 지금 표에 밑줄 쳐놓은 이 5개 숫자들과 36,000과의 차이를 적당히 구할 겁니다. 오차가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 정도 오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이 나오는 과정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010년 같은 경우는 표 밑에다가 한번 다 바로 써볼까요? 자, 얘네들 전부 다 36,000이랑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은 2,45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여기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는 220 정도 모자라요. 앞부분도 모자라죠. 자, 그 다음에 452 남고요. 그 다음에는 1370. 그 다음에는 2740. 1위 자리는 그냥 무시하고 12 자리 정도까지만 제가 그냥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적당히 뭐 이렇게 오차를 체크해 가면서 더 편하게, 더 러프하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제가 더한다고 생각할 건데요. 보시면 이건 썼다가 지울 건데, 자, 이렇게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2000 되죠? 자, 이 마이너스 2000을 여기 2740에서 이렇게 소거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100 정도.
여기서도 적당히 계산하죠.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1880 요 정도 나오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평균이라는 게 36,000에다가 제가 정말 대충 계산했어요. 1880 처음에 이 숫자들 골라낼 때 편차를 골라낼 때도 대충 계산하고 얘네들 간의 합과 차를 이런 거 구할 때도 뭐 대충 계산하죠.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계산이 중요한 건데 요거 나눗셈 하시면 3. 그다음에 얼마죠? 3 15 7 6 376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뒷부분이 376이니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6,376 정도이다. 라고 계산이 된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프하게 계산했음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2번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숫자 누가 봐도 2번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리저리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뺄 때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 1880이라고 계산한 요게 뭐 심하면 뭐 1800이나 아니면은 뭐 2000 사이의 숫자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대충대충 계산하면 1880 정도보다도 더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5로 나눈다고 해봤자 어차피 360에서 400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답을 2번 고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2자리까지 좀 대강대강 이렇게 계산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오차를 허용하면서 계산을 하셔도 어차피 2번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6,500으로 한번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해 볼게요. 제가 여기선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6월 달 거 있죠. 6월 달 걸로 제가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6월 달 걸로 한 번 더 해볼 건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대강 요 평균이 요렇게 실제로 계산이 되니까 뭐 실제 선택지도 이 36,966 근처에 뭐 한 100, 200 이렇게 차이 나는 애들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한다면 이번에는 제가 가평균을 37,000 정도로 이렇게 잡고 한번 해 볼게요. 자,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대강 해 볼까요? 아까보다 더? 2,500 정도 모자라죠? 음. 그다음엔 한 500 정도 모자라고요. 그다음에는 300 정도 더 남고 800 남고 그다음에는 1,800 정도 이렇게 남네요. 자, 지금 얘네들 보면 어떻죠? 2,600 자, 2,900 그리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게 3,000 그러니까 편차의 합계가 지금 마이너스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7,000 마이너스 100을 5로 나눈 숫자. 그러니까 36,980 요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아까보다 훨씬 더 러프하게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결과가? 실제 값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한 몇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봤을 때 이렇게 몇십 정도의 차이로는 답을 고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가평균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연습하실 때는 1월, 2월, 3월 이런 애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실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평균 값이랑 유사한 값이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이 문제에서는 활용이 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풀이를 먼저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 좌측에 있는 걸 계산해서 얘가 어떤 선택지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지를 딱 보는데 끝자리 숫자부터 좀 이렇게 보세요. 끝자리 수를 봤을 때 일단 이리자리 숫자는 7로 겹치는 게 있죠. 근데 12자리까지 보면은 전부 다 다른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에 있는 숫자에다가 5를 곱했을 때도 전부 다 다른 숫자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뭘 하는 거냐? 5개의 합계 나누기 5가 이제 선택지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선택지에 있는 숫자 5자리 숫자를 뭐 A, B, C, D, E라고 하면 우리는 이 뒤에 있는 D와 E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답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5를 넘겨요. 선택지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5를 하죠.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에다가 5를 곱하는 것만 생각해서 얘도 어떤 수가 나오든 끝에 두 자리 숫자만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끝에 두 자릿수를 비교할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일단 이렇게 대략적인 맥락을 설명드리고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이런 의미였어요.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 12자리까지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를 보는 거예요. 1위 자리가 다 달랐으면 1위 자리를 봤을 수도 있어요. 어, 두 자리가 같으면 어떡하죠? 선택지에 있는 숫자 뒤에 두 자리가 같으면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이 적어도 100 이상, 100씩은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문제를 낸 사람이 끝에 자리 숫자를 다 동일하게 낸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하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5를 먼저 넘기는 게 중요해요. 곱하기 5를 했을 때 끝에 뒤에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 되죠.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리면 67 곱하기 5 하면 335죠. 여기서도 이 뒤에 들어가는 숫자 35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곱하기 5를 했을 때 뭐가 되냐? 뭐가 되냐? 자, 차례로 35, 그 다음에 405니까 05겠죠? 그 다음에는 40,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85. 자, 이렇게 제각기 다른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5월 달에서 끝에 두 자리 숫자만 이렇게 더해 볼 거예요. 59 더하기 79 더하기 50 더하기 74 더하기 42.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1위 자리랑 12 자리만 좀 중요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109가 되니까 9만 남기고요. 그냥 다 써드릴까요? 자, 이렇게 더하면 153.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51이죠? 151 더하기 153이니까 304가 나오네요. 304. 그러니까 이 두 자릿수 다 더하면 304. 즉 끝에 자리 숫자 두 개가 04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돼요. 그러면 반올림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사한 숫자를 고르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반올림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반올림을 고려해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뭐 하는 개념이니까 요 범위 안에서 숫자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숫자 고를 만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 여기서 2번을 똑같이 답으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뭐 얘는 이제 선택지의 숫자들이 간격이 뭐 좁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 있는 뒷자리 숫자들이 좀 다르게 나왔을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설명드린 요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식은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래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가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은 그냥 한번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보여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관련된 설명을 이미 앞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얘도 어떤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 문제랑 달리 근사값으로 계산해라.
반올림을 해라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거 평균 우리가 실제 구했을 때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하면 되고, 자, 여기 밑에 풀이에도 나와 있지만 얘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의 차이를 각각 구하고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곱하기 3을 이렇게 미리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리자리 숫자를 비교할 거예요. 자, 보세요. 곱하기 3을 넘긴다 그러면 이 오른쪽 15481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리자리 숫자가 3이 되죠? 좌측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7-1이니까 6이고요. 0-7이니까 이리자리 숫자만 생각하면 3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21 빼기 7이니까 이리자리 숫자가 4가 나와요. 얘네들 다 더하면 13 나오고 이리자리 숫자 동일하게 3인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리자리 숫자가 3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는 실제 시험에서 이 선지에 있는 애들 곱하기 3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리자리를 생각하면은 각각 0, 3, 6, 9, 2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올 때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런 숫자들의 이리자리만 잘 계산해 주면은 동일하게 이리자리 숫자가 이렇게 일치하게 나오는 2번을 답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유사한 방법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방법이 이제 익숙해졌다면 한번 직접 계산해서 실제로 정답이 2번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평균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요것 말고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또는 가장 뭐 자주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 좀 활용할 수 있을 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데 평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게 있다면 제가 혹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 설명 부분 보면은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